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정예 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1차 연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100여 곳의 신청대학 중 단 10곳의 대학에만 허락된 결과에 통합을 전제로 한 부산대 부산교대가 포함되면서 지역에는 다양한 기대의 목소리와 희망사항이 있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의 치밀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또 부산교대와의 통합은 어떻게 정리수순을 밟게 되는지 다양한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산대학교 장덕현 기획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말이었죠. 글로컬 대학 30의 첫 번째 광문인 총 10개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고 또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 기준이 꽤나 까다로웠는데요. 이 선정 기준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최근에 지역의 위기를 네. 넘어서 지역의 소멸까지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지역 대학이 이제 스스로를 혁신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역 사회와 대학이 협력한 어떤 그런 체제를 가지고 지역을 혁신하라라고 하는 과제로부터 출발한 사업입니다.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은 이제까지 교육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던 그런 방식의 사업과는 다르게 대학 스스로가 안팎의 벽을 허물고 또 지역 산업과 협력을 토대로 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대학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바텀업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5년 사업 기간 동안에 총 30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이제 10개 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총 2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 1단계는 예비 지정 단계이고요. 과감한 내외부 혁신이라든지 벽 허물기, 산학 협력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받았고 전체 혁신기획서를 평가해서 총 108개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중에 15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비 선정된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2단계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본 지정 단계에서는 대학 스스로 얼마나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을 하는지, 그리고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어떤 의지가 얼마나 명확한지, 그리고 산학 협력이 그동안 얼마나 공고하게 만들어져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했고 계획의 혁신성이라든지 적절성, 그리고 성과 관리의 구체성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획서는 계획세도로 한 300페이지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대면 심사를 또 한 3시간 정도 받았고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도 있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사실 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어떤 사업을 해보는 게 처음이고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주체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수준이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이 준비하고 같이 평가를 받는 그 기간 동안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다행히 저희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선정이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이렇게 통과하고 지역의 성장의 중심에 또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이렇게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부산대학교는 과연 어떤 혁신과 변화의 의지를 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저희가 3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을 통한 종합교원 양성체제 구축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유, 초, 중등 교사를 하나의 캠퍼스에서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통합은 2018년 정도부터 두 대학 간에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통합을 전제로 하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그 MOU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계기로 이 논의가 이제 수면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통합 논의를 다시 하게 되었고, 이 통합이 이 국가적인 고등교육 아젠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로 간에 공유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통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저희 대학은 우선 이 교육 특화 캠퍼스를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 초등, 중등 교사가 한 캠퍼스에서 양성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AI라든지 하는 ICT 기반의 어떤 미래 역량을 가진 교사 플러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기반의 사람 중심 교육까지도 네. 같이 실시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활동 보장 같은 이슈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AI 기반의 그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사 그리고 휴먼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려면 네. 부산을 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질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대학에 그 있는 학과의 벽이 있는데요. 네. 기존 학과 중심에 경직되고 획일화된 어떤 그런 학사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 시스템. 저희가 그것을 이름을 펜토미노 교육 시스템 이렇게 붙였는데요. 펜토미노요? 네. 네. 이 펜토미노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퍼즐인데 네. 이 학생의 그 성장과 성공에 방점을 두고 네.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이수할 교과를 학과나 전공의 그 구분에 관계없이 퍼즐 맞추듯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네.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전공에 맞는 어떤 그 전공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이 고등교육의 유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네. 학생들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공 디자인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학생들이 학과 구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택할 때 전공 디자인 센터에서 데이터라든지 AI 기반으로 이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된 전공 이수 교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네.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계획서에 담았고요. 네. 또 평생교육 개념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부산교대 캠퍼스에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이전 배치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캠퍼스는 말하자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시민들이 자유롭게 부산교대 그 캠퍼스를 활용하면서 평생교육 기회를 가지게 될 텐데 이를테면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생애 주기별로 지역에 특화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네. 부산에 7대 전략 산업이 있는데 가령 네. 핀테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핀테크 분야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 예를 들면 부산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다라고 한다면 네.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반도체의 기본 정도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식의 평생교육 체제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네. 계획들을 이제 평생교육의 창의적 모델로서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두 네. 번째로 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부울경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학이 이 지산학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기존의 부산대학교는 이미 반도체 공동 연구소라든지 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사이언스 등등 분야에서 다양한 국책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 계획서도 부산시와 부산대가 공동으로 함께 작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의 국책 사업 이제 수행 경험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 BK 사업에서도 부산대학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8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원 교육에 이제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와 대학원 교육 그리고 뭐 학석 박사 과정 그리고 펜토미노 융합 교육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 부산시의 전략 산업과 대학의 어떤 교육 연구가 적절하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산학 협력 분야도 굉장히 강조점을 뒀고요. 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부산 교대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존의 ICT 분야 강점이 있는데 네. 이제 교육 분야가 통합이 되면서 ICT와 교육을 결합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에듀테크 분야를 이제 떠올리게 됐습니다. 에듀테크 분야요? 네, 교육기술 분야이죠. 그래서 네. 에듀테크 분야를 저희가 부산시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줄 것을 부산시에 제안을 했고 네. 부산시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마침 그 에듀테크 관련되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 최근에 이미 부산시가 부산교육청과 에듀테크 기업체 그리고 부산시가 대학들과 함께 공동으로 R&D를 하겠다라고 하는 핵심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 향후에는
그 세계적 수준의 에듀테크 엑스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에듀테크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잘 성사가 되면 네. 이 에듀테크가 부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첫 번째로는 교원 양성에 조금 더 집중해서 교원들을 풍부하게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후에 이제 학생들의 개개인의 미래를 존중해서 개인이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마지막으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조금 더 교육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내 캠퍼스를 조금 더 구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현 시대에 글로컬 대학이 필요한 이유, 필요성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위기에 대한 그 걱정이 많고요. 네, 부산도 예외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사실 심각하고요. 네, 또 노령화라고 해야 되죠. 네, 노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광역 특별시 중에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흔히 농담으로 왜 부산에 가면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가 자조적인 농담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하게 비수도권 지역에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축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이 젊은이들을 유치해내고 젊은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인재들을 양성해냄으로써 지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대학에 힘을 실어주어야 부울경 지역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 부울경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에만 대학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의 위기가 결국은 지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큰 곳이 부산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 사실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부산 지역 대학들에 굉장히 많이 있고 부산이야말로 이 글로컬 대학의 다수 대학들이 선정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네, 부산의 대학들이 사실 주축이 되어서 지역을 혁신하고 선도하려 그러면 좀 보다 많은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네.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있을 사업에도 많은 대학들이 아마 각고의 노력과 또 혁신적인 어떤 노력들로 제안을 할 텐데 많은 대학들이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네.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대학들도 함께 선정이 되어서 부산대학교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 청년 인구가 아무래도 유입이 되려면 청년들은 주로 대학을 위주로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이 활성화된다면 더더욱 많은 청년 인구들이 모일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라이즈 체계 시범 지역으로 부산이 선정됐지만 이 1차년도 글로컬 대학 30사업에서 유일하게 이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선정이 됐죠. 이것은 결국 이 준비를 제대로 했던 대학의 힘을 키우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도 보이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앞으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글로컬 대학이 된 부산대학교가 가장 먼저 시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라이즈 시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이즈 시범 지역이 이제 7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부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 그동안에 부산시의 지산학 협력과라고 하는 조직을 둬서 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어떤 그 협력을 해본 그런 네. 역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산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그리고 마침 저희 그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사업 첫 해이던 2023년에 그래도 부산 지역의 유일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뭐 지역에 말하자면 대표적인 두 대학이기도 하거니와 네. 또 이 두 대학의 통합이 좋은 통합, 바람직한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네. 인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어떤 고등교육 아젠다에서 큰 화두를 던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두 대학의 통합이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큰 마당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체제다. 변화를 실현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을
네.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이고요. 네. 현재 부산교대 캠퍼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로 새롭게 조성을 하고 네. 종합교원 양성체제, 지역 특화형 평생교육체제, 네. 그리고 창업 생태 기반의 산학협력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네.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부산대학교도 이를 계기로 해서 이 라이즈 체제가 보다 공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통해서 더더욱 부산 지역에서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부산교대에서는 여전히 부산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실까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 준비 초기에 네. 이제 부산교대 특히 학생들이 이제 반대가 많은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걱정들이 사실은 표출이 됐고 지역사회 네. 걱정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부산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특히 부산교대 학생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했고요. 네. 이 두 대학 통합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네. 학내 공청회만 총 97회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들이 많이 표출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반대를 하는데 반대 자체보다는 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반대 논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통합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러면 저희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본 지정 저희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대학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견을 개진을 했고 평가 과정도 두 대학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 의견들이 실행 계획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평가를 받았는데 대면 평가 과정에서 부산교대 학생 대표가 와서 대면 평가에 응답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그 글로컬 대학 이제 선정된 이후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구성원들로 이렇게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은 별도로 통합 추진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두 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학생들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됐었고 또 올 1월에는 이제 그 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서 그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두 대학 학생들이 공히 이 글로컬 통합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학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2024년이죠. 앞으로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부산대의 포부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우선 이번에 저희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글로컬 대학 사업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그리고 지역 산업계,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통합될 부산대학교, 이 통합될 부산대학교의 모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와 있는 교육과 연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컬 수준의 어떤 풀뿌리 혁신이라고 하는 또 담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도록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내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동시에 대학 통합을 위해 무난한 쟁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향후에도 두 대학이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으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차질 없이 그려나가길 바라며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